자, 오늘은 2019년 2월 10일입니다. 1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QR 표준 검토 실무 협의회와 금융보안표준화 협회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목차 첫 번째는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QR 코드 규격 표준, 그 다음에 QR 코드 보안 표준, 그리고 기타로 부속서 A, B 참고사항하고 참고 문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정 배경은 전자금융거래 수단으로 QR코드 이용 사례가 증가하여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QR 표준 검토 실무 협의회, 요거는 일단 금융결제원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금융보안 표준화 협의회에서 실무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목차에서 잠시 말씀드린 QR코드 규격 표준과 QR코드 보안 표준을 제정하여 QR코드를 전자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QR코드 규격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표준은 전자통신 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결제 사업자 및 결제 플랫폼 간 범용성 및 결제 간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안 위협의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검토를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QR코드 규격 표준의 목적입니다. 적용 범위는 결제 사업자, 카드사와 같은 결제 사업자가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치,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금융 관련 법령 등이 있습니다. 관련 표준은 본 표준은 다음의 표준을 참고하여 표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참조 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참조 표준은 KS, ISO, IEC 18004, 요거는 정보기술,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바코드 기호 사양, QR코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EMV CO CPM QRV1 버전과 EMV CO NPM QRV1, CPM과 NPM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란 전반적인 사각 패턴으로 배열된 일련의 사각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 심벌 로지를 뜻하며, 본 문서의 QR코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맹점 제시방식 고정형 QR코드, 두 번째, 가맹점 제시방식 변동형 QR코드, 세 번째, 고객 제시방식 변동형 QR코드가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아이디는 결제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 그리고 등록 시스템 아이디란 가맹점의 QR코드 등록 및 관리 사업자의 관리를 위한 식별자를 의미한다. 해당 아이디는 각각의 소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두자 이내의 문자, 숫자 포함을 권고한다. 가맹점 아이디란 결제 사업자가 가맹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자로서 가맹점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6자 이내의 문자를 권고한다. 단말 아이디란 결제 사업자가 가맹점 단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자로 가맹점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며 4자 이내의 문자, 숫자를 포함한다. 체크 문자란 QR코드에 포함된 정보들의 정합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문자로서 QR코드 생성 기간,
결제사업자 및 가맹점 등록사업자 등이 발급 및 관리한다. 해당 체크 문자는 QR코드의 위변조 사용 방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석서 A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생성 기간만이 진위를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체크 문자란 QR코드 생성 기간만이 진위를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비 필드란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정보로 QR코드 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시 가맹점 등록 사업자가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비 필드에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 및 신용 정보 등 외부 유출 시 결제, 등록 사업자,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거래 일련 번호란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가맹점 정보, 결제금액, 상품 정보, 거래 일시 기타 부가 정보 등의 결제 사업자가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제 토큰이란 결제 사업자가 생성하여 결제를 위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결제 토큰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되고요. 가맹점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보를 포함해서도 안 됩니다. 생성 방식은 결제 토큰 생성 시 고정형 토큰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용 시 일정 시간만 유효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 시간 및 검증 차단. 결제 토큰의 유효 시간은 각 사업자와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정한다. 다만 결제 토큰의 유효 시간은 3분 이내로 설정한다. 표준 적용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필수이다, 강제한다 이런 의미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권고한다 의미는 보안성 및 상호 연동 등 고려하여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R코드 결제 시 공통 규격은 규격 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 XISO IEC 18004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표준안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이 KSX ISO IEC 18004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표준 QR코드 모델은 국제, 국내 표준 모두와 호환할 수 있는 모델인 한국산업표준 좀 전에 말씀드린 KS XISO IEC 18004 상의 QR코드 모델 2를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공통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텍스트 형식이나 JSON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이 부분은 부석서 B에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할 경우에 QR코드 내 정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이폰을 사용하는데 문자로 하이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QR코드 내 예비 필드는 가맹점 등록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시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2개 이상의 결제 사업자나 금융기관이 공동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QR코드에는 예비 필드에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QR코드 포함 기능의 에러 정정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러 정정 레벨은 L, M, QH가 있는데 L은 7, 복구율이 약 7%, M은 복구율이 약 15%, Q는 복구율이 약 25%, H는 복구율이 약 30%. 복구율이 높다는 것은 QR코드가 훼손이 돼도 인식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위변조나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정정 레벨은 L 7%, M 표준 15%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R코드 발급 생성 방식은 고정형 QR코드는 QR 결제 키트 등을 보급하는 결제 사업자 또는 가맹점 등록 사업자가 제작, 발급하여 가맹점주 본인이 수령하거나 모바일상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관리 기관 발급 표식을 부여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한 필름
물리적 봉인 등을 통해 제작, 발급하여야겠습니다. 가맹점 주가 QR코드를 결제 사업자, 등록 사업자 제작 후 본인 수정 또는 모바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 결제 계산대 앞에 비치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겠습니다. 변동형 QR코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서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5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점검을 의뢰하여야 됩니다. QR코드 이용 방식에 다수 결제 사업자가 공통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표준의 범위 내에서 외부 해킹 방지, 이상 금융거래 탐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상호 호환성, 범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용 고객, 다수 사업자가 공통 QR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고정형 QR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해독기 등이 아닌 결제 사업자의 모바일 앱 등 보안성이 안정된 표준적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정형 QR코드, 변동형 QR코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형 QR코드는 스태틱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 값이 고정된 방식입니다. 가맹점, 계산대 등의 출력물의 형태로 노출 또는 모바일로 다운받은 QR코드를 말합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고정형 QR코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형 QR코드는 다이나믹 QR코드라고 해서 결의 시마다 일회용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점용 앱 또는 POS 화면에 이미지로 노출되는 QR코드이고 고객용 앱 화면에 이미지로 노출되는 QR코드를 말합니다. 고정형 QR코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QR 구분값, 등록 시스템 ID, 가맹점 ID. QR 구분값은 1. 1은 가맹점 제시 방식의 고정형 QR을 말하고 등록 시스템 ID는 사전에 정해진 임의의 캐릭터로 문자로 MS 등 예를 들어서 MS 그리고 가맹점 ID는 문자와 숫자, 그래서 마트 25 캐릭터를 뜻합니다. 체크 문자는 정보의 정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패러디 문자입니다. 선택 정보로는 단말기 아이디 예비 필드가 있습니다. 예비 필드는 민감한 정보는 사용할 수 없고요. 단말기 아이디는 사전에 정해진 임의의 캐릭터 A331 등 예를 들면 있습니다. 변동형 QR코드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정보로는 QR 구분, 등록 아이디, 거래 일련 번호. QR 구분은 값 2번. 아까 전에 1번은 고정형 QR 방식이고 2번이 가맹점 제시 방식의 변동형 QR입니다. 그리고 등록 시스템 ID, 아까 MS 그런 똑같고 거래 일련 번호. 거래 일련 번호는 가맹점 정보, 결제 금액, 상품 정보 등 결제 관련 정보가 있고 임의의 캐릭터로 결제 기관이 생성하는 임의의 캐릭터입니다. 체크 문자는 정보의 정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패러디 문자입니다. 페리티 문자입니다. 예비 필드는 개인신 정보 등 포함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생성하는 변동형 QR코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QR 구분값은 3번 고객 대시 방식의 변동형 QR이고 결제 시스템 ID는 사전에 정해진 임의값, 결제 토큰, 결제 기간이 생성한 임의의 캐릭터로 거래 인증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만 유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크 문자는 정보의 정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페리티 문자입니다. 예비 필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는 절대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QR코드 보안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QR코드 보안 표준의 목적은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성원, 고객, 가맹점, 결제기관, QR코드 생성기관 등 구성원들이 보안성을 갖춘 서비스를 구축, 이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QR코드 서비스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단계별 요소별 보안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 서비스 유형은 가맹점 제시 방식의 변동형 QR코드, 그리고 변동형 QR, 고정형 QR이고 고객 제시 방식의 변동형 QR,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용어 정리 중에서 QR코드 생성 기간은 QR코드를 생성하는 기간이며 일반적으로 고정형 QR코드인 경우에는 QR코드 등록 기간, 변동형 QR코드인 경우에는 결제 기간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라는 것은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QR코드 등록 기간 및 결제 기간 등을 포함한다. 본인 확인 기간은 정보통신망법 23조 제2 및 3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간을 말한다. 중요 정보란 인증정보,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 및 신용정보 등 외부 유출 시 가맹점, 고객, QR코드 등록 기간 및 결제 기관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번호, 생체번호 등 인증에 사용되는 정보 등을 얘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상의 개인정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 기타 외부 유출 시 금전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말합니다. 결제 요청 정보란 고객 및 가맹점에서 결제 기간으로 결제 요청 시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용어 관련 QR코드 규격 표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QR은 퀵 리스폰스이고 나머지 약어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의 가맹점 제시 방식. 가맹점은 결제를 위해 QR코드를 제시하고 고객은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도를 잠깐 보시면 1번 가맹점 등록을 서비스 제공 기간에 등록을 하고, 가맹점 서비스 제공 기간은 결제 기간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결제 기간이나 QR 등록 기간을 얘기하고 QR코드를 가맹점에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이 QR코드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은 제시된 QR코드를 서비스 제공 기간에 결제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제시 방식은 가맹점 등록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일하게 하고, 2번 QR코드 발급을 고객이 받습니다. 고객이 받고 가맹점에게 제시하면 가맹점이 리더기로 스캔을 하고 그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에 결제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보안 위협,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안 위협에는 보안 기능 우회, 그리고 부정 결제, 서비스 장애 위협, 암호키 유출, 전송 데이터 유출, 중요 정보 불법 접근 등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 우회는 모바일 기기 플랫폼을 위변조하여 백신 프로그램 삭제 및 우회 등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의 보안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보안 대책은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공통 모바일 기기 및 앱 보호 등에 있습니다. 부정 결제는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멀티로그인이나 중요정보 불법 접근이나 암호키 유출, 전송 데이터 유출, 보안 기능 우회 등으로 획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무권한 결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비스 장애 위협은 서비스 제공 기간의 시스템의 서비스 거부 공격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호키 유출은 중요 정보 암호화 연산을 위해 사용되는 암호키가 유출되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공통의 안전한 암호키 분배 및 관리 등의 보안 대책이 있습니다. 전송 데이터 유출은 서비스 구성 요소 간 또는 각 구성 요소, 내부 요소 간 전송되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 변경시킬 수 있는 보안 위협을 말합니다. 중요 정보 불법 접근은 메모리 해킹, 앱 위변조, 앱 디컴파일, 앱 복제 등의 공격 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 거래 비밀번호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QR코드 위변조 및 유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은 QR코드 큐싱, QSHING, 큐싱 등에 의해 고객 등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보안 위협이고, QR코드 위변조 및 유출은 고정형 QR코드를 위변조하여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결제 토큰이 포함된 QR코드를 탈취하는 보안 위협을 말합니다. QR코드 생명 주기별 보안 대책을 말씀드리면, QR코드 생성에 있어서 위조의 위협은 QR코드 생성 기간만이 진위를 판독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그리고 QR코드 이용에 있어서 변조나 QR코드 탈취 및 재사용, 고객 제시 방식에서 재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성 기간에서 QR코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등의 QR코드 탈취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 보호 네트워크 내 암호화 적용, QR코드 내 일회성 정보를 포함하여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QR코드 파기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 사용에 대해서 QR코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절차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에서 첫 번째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고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부분에서 앱 설치 시에는 모바일 기기와 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및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시 고객은 본인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하나의 모바일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앱,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가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등록은 쉽게 유출 가능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어야 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해 보안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제수단 등록 및 조회는 모바일 기기 내에서 결제수단 등록 시에는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금융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인증의 부분에는 결제 인증 단계를 우회하거나 비밀번호가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제시에서 가맹점 제시 방식에 있어서 고객이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 수행 시 QR코드 검증, 위변조나 유효성, 재사용 여부 등의 검증 요청해야 하고, 단 QR코드 내에 URL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URL로 이동 시 QR코드 검증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변동형 QR코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고객 제시 방식은 QR코드 전송 과정, QR코드 생성 기관, 고객, 모바일 기기 자체 내에서 QR코드가 위변조나 탈취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고객 제시 시 QR코드 전송 시에 권고된 암호화 알고리즘 등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능 및 모바일 기기 내에 QR코드 화면 캡처 방지를 위한 솔루션 등의 적용을 기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결제 요청 및 처리 과정에서는 고객의 모바일 기기 내에서 결제 요청 정보의 생성 및 전송 시에 결제 요청 정보의 위변조, 재사용 등의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및 결제 서비스 해지는 결제 수단 삭제 또는 해지 시 모바일 기기에서 관련된 중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가맹점, 고정형 QR코드나 결제 단말, 포스 단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단 결제 단말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을 획득한 단말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맹점에서 앱 설치 시 모바일 기기 및 앱의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가입 시 가맹점주의 본인 확인 후 가맹점주가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앱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강도에 따른 등급별 관리, 인증 체계의 강도에 따라 결제 가능 금액 등을 차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객이 단일 요소 기반의 인증수단 선택 시 다중 요소 기반 인증수단, 지식 기반 인증이나 생체 기반 인증 등 선택 시보다 결제 가능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배포 및 갱신, 앱 등 관련 소프트웨어는 안전하고 배포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형상 계획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안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인적 보안은 내부자 통제를 위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진고하고 외주 인력의 중요 정보 접근 권한을 제외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자산관리에서 결제 서비스 관련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식별 자산에 대해 등급별 중요도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여야겠습니다. 취약점 점검, 중요 시스템의 앱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 및 취급, 방침 등을 구현해야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 시 법에 따라 동의를 획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요구로는 고정형 QR코드 보호, 가맹점 및 서비스 제공자는 QR코드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결제 단말 옆에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하고, 또한 제공기관은 보안 교육 등 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QR코드가 임의로 훼손될 수 없도록 위변조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의 보호 대책 등이 마련된 보호 필름으로 봉인하여 발급 및 관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구역 지정, 시스템의 운영 장소를 보안 구역으로 별도 지정하고 출입 통제를 적용해야겠습니다. 중요 단말 반출 통제, 시스템 내 개인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은 별도로 지정하여 외부 단말을 반출을 통제하여야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스템 내 개인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은 별도 지정 후 외부로 반출되지 않기 위한 통제 정책을 적용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부속서 A, 체크문자 생성 예제. 체크문자는 QR코드 생성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아래 예시는 다양한 생성 방법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QR코드 생성 기관 비밀 정보를 이용한 체크문자 제작 기법. 입력은 체크문자를 제외한 QR 정보 필드 값에 생성 기간의 비밀값을 연접합니다. 인풋은 IMS, 마트25, 스타스타, 패스프레이즈. 연산은 입력값에 대해 SHA256 해시 함수 연산을 수행해서 아웃풋 값이 나오면 이것이 베이스 64 인코딩 되면 체크 문자 아웃풋 값은 4개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VQEO. 생성기간의 비밀값을 모르는 공격자는 QR코드 값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B는 QR코드 생성을 위한 JSON, 자바스크립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참고 문헌은 EMV-CO, EMV Mobile Payment Software Based Mobile Payment Security Requirements 2016년 12월 13일자,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자료하고 금융보안원 KISA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그리고 키사의 암호키 관리 안내서 등이 있고요. 2018년 9월 21일 제정이 되었고요. 2018년 11월 6일 표준관리기간 표준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